반갑습니다. 고재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정보는요, 책을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책인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세상을 읽는 새로운 언어, 빅데이터라는 어떤 책이고요. 서울대학교 산업공학과 조성준 교수님이 만드신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개인적으로 학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은 꼭 읽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이에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은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빅데이터와 관련된 내용은 문과, 이과, 계열 상관없이 어떤 과를 가려고 해도 읽을 수 있는 굉장히 범용성이 큰 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컴퓨터공학이나 소프트웨어공학을 전공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이 책이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에 저희 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자기소개서 3번에 썼던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예, 저도 사실은 이 책을 모르고 있다가 그 학생을 지도하면서 이제 알게 된 책이고 푹 빠져들게 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학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왜 도움이 되는지, 이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이 책을 독서활동으로 할 때 어떤 쪽으로 끌고 나가면 좋은 학종 전략이 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특히 읽으면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요, 3장하고 4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3장이 좀 중요한데요, 3장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진로에 맞게 되게 많은 어떤 메시지들을 얻고 전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 교과 세트 그런 부분에 충분히 범용성 있게 적용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장과 4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런 모형을 말하고 있는데요. 일단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럼 빅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 한다 그러는데, 인사이트가 어떤 거냐면요, 정보를 획득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 밸류라고 하는 거는 이 얻은 정보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거나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실현시키기 위한 어떤 행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화살표가 이렇게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다시 오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가치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긴 하는데요, 이 가치라고 하는 것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 면이 될 수도 있지만, 거꾸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올바른 빅데이터 수집 방법이나 인사이트 방법을 설정하거나 기획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획이라는 단계를 여기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일련의 과정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치를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분석해내고, 그리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어떤 가치를 이뤄낼지를 판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까지는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가치를 창출하게 되기까지의 어떤 구조를 좀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예시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저는 특히 이 분석이라는 단계를 되게 중요시하게 좀 봤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근데 이제 분석이 총 5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너무 시간이 기니까 딱 3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요, 시각화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연관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군집화라는 게 있는데, 이 군집화를 클러스터링이라고도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요, 군집화를 그 학종 준비하는 친구들의 진로를 조금 심화시키는 데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것을 군집화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여겼어요. 올해는 이 책을 다른 친구들한테 읽히지는 않았었는데, 다음 학년도에는 이 책을 좀 학생들에게 많이 읽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군집화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사회복지학과를 좀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니면은 이거를 경영학도 좋고요, 행정학도 좋아요. 여러분, 이제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첫 번째는 시각화잖아요. 그래서 쌤이 이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그 위에 거는 뭐냐면요, 어떤 A라는 마을에 시각장애인의 명수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늘어나죠. 그렇죠? 밑에 건 뭐냐면요, 점자 보도블럭의 개수예요. 물론 점자 보도블럭이나 아니면 점자책이나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은 시각장애인이 아무리 많이 늘어도 통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이 엄청 늘어나는데 점자 블럭이나 아니면 어떤 점자 도구들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증가하다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프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시각화입니다. 시각화.
있다. 자, 그럼 이제 연관 분석인데요. 연관 분석은 요거를 이제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했을 때 A와 B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간까지는 장애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뭔가 장애인들의 어떤 편리성을 위해서 점자 도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좀 분석해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관성을 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오히려 더 유의미하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군지파인데요. 이 군지파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A, B, C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A, B, C 도시는 다 인접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또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만약에 그러니까 스몰 a가 증가함에 따라 스몰 b가 증가하다가 멈추는 양상 자체를 만약에 알파라고 한다고 봅시다. 그럼 알파 값이 나타나는 어떤 지점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A, B, C 도시들을 말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양상들도 있지만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 구간이 굉장히 유의미하다. 여기에는 A, B, C 도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 구간이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묶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묶어낸 그 자체에 대한 장애인 복지 정책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경영학이라고 보면은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학이라고 하면은 제도나 시스템을 도입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행정학과를 가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클러스터링 할 수 있는 어떤 양상은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도시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시스템 혹은 어떤 제도 혹은 어떤 문제점 그런 것들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영학과의 측면에서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소비자의 심리는 이것이다. 이 심리 이런 것들은 유의미하다고 보지 않고 이런 어떤 모여져 있는 군집화되어 있는 심리가 무엇이다라고 결정을 짓는다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마케팅 전략을 세울 수도 있겠죠. 우리가 빅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하면은 빅데이터를 시각화했을 때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 연관성을 다른 어떤 모든 관계들 측면에서 다시 그래프로 나타내보면은 양상으로 군집되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이다. 그거를 우리가 포착해서 그에 대한 어떤 대응과 액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책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다음 단계로 보면은 예측도 있고요. 분류도 있고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 각자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여러분의 진로에 있어서 데이터를 수집했을 때 그것을 시각화, 연관 분석, 군집화를 하는 내용을 만약에 세특에 쓰잖아요. 혹은 동아리 활동에 쓰잖아요. 그럼 아주 좋은 동아리 활동이나 세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응용하면 좋냐면요. 자율 시간에 학급 특색 활동이나 아니면은 장애인 이해 교육이나 그런 시간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그때 가장 좋은 활동이 뭐냐면요. 설문조사예요. 그러니까 설문조사가 왜 좋냐면요. 설문조사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데이터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시각화, 연관 분석, 군집화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랄까, 우리 학교에서 마주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의 특징이랄까, 아니면은 우리 학교의 어떤 현황이랄까, 학생들의 심리랄까,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모으게 되잖아요. 그것을 데이터 처리할 수 있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 책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설문조사는 동아리 활동에도 할 수 있고 교과 시간에도 할 수 있는데 교과 시간 같은 경우는 사회문화에서 나오는 그 연구 방법론도 있죠. 질문지법, 면접법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연계 지으면은 아주 멋있는 활동이 될 수 있다. 자소서 쓰기, 면접 준비하기 딱 좋은 어떤 그런 활동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자율 활동과 관련해서 이 책을 읽는 게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동아리 활동하는 데 있어서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컴퓨터공학과나 소프트웨어공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 책을 좀 다 읽어야 돼요. 왜냐면은 중간쯤에 보면 어떤 게 나오냐면요. 빅데이터의 특성, 그러니까 머신러닝과 관련된 어떤 내용도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책은 컴공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것도 연관 지을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생명과학과를 가고 싶잖아요. 이게 AI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은. 그러니까 AI 부분에 있어서 신경망 있잖아요. 머신러닝하고
부분도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는 복잡한 뇌의 정보 처리를 통해서 내용을 학습하거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과연 AI는 어떤 방식으로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머신러닝 부분을 읽어보면요. 우리 뇌의 신경망과 어떤 연관성이 있으며 이 신경망을 어떻게 데이터화시켜서 반영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관점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신경계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 머신러닝과 비교를 하게 되면 되게 재밌는 활동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책은요, 어떤 정책을 내리든 아니면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데이터는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멋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요. 분석을 하는 부분은 되게 이과 느낌이 나요. 근데 이 분석을 한 걸 가지고요, 해석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문과의 어떤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문이과의 내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꼭 읽어보시고 독서활동에만 기록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다양한 부분으로 끌어와서 특히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활동에 연계해서 한번 기록을 해주시면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다음에 영상을 만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고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